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낙폭을 보인 가운데 코스피가 2,9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8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한동안 코스피 지수가 2,850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테스트하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일 국고채 금리는 6bp 내외 하락하며 강세 마감했습니다. 부담스러운 레벨에서 외국인의 강세 드라이브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로컬은 우선 델타를 늘리기보단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한양증권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양증권 주가는 강세를 이어가며 최근 1년 내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두산그룹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며 캐시카우 알짜기업 두산마켓의 상장 폐지 및 합병 계획을 발표하자 관련주의 주가가 널뛰기 했습니다. 두산로보틱스는 두산그룹 전체 영업이익의 97%인 1조 3,899억 원을 책임지는 두산마켓을 합병한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꾸준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세나의 추천주로 매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나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서울경제TV의 전문가도 함께 하는데요. 오늘 송범선 고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1% 넘게 하락했고요. 코스닥 역시 하락 흐름 가져간 가운데 우리 월요일 시장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네, 오늘은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전날에 나스닥이 크게 급락이 나온 가운데 우리나라도 큰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대형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사실 근데 오늘 정확히 보시면은 중소형주들은 반등 흐름이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이 낙폭 과대주들의 바닥 찍고 올라가는 반등, 상승 반등. 그래서 낙폭과대 중소형주를 갖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장은 오히려 좋은 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증시의 흐름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라는 거.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대형주들, 뭐 테슬라라던가 엔비디아 이런 거 있죠. 이런 대형주들이 떨어지고 중소형주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는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되겠죠. 앞으로 증시가 좀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도 좋지만 그동안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소외주들, 중소형주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전략 짜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시의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소외됐던 중심으로 그런 종목들 같이 골라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 고수님의 공략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6월 28일에 공략해 주셨던 리노공업인데요. 23만 5천 원에 매수가 짚어주셨고요. 수익률 현재 5.9%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리노공업 현재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조금 더 수익 볼 수 있을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죠. 그래서 AI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보실 수 있겠고, 일단 온디바이스 AI가 뭔지 말씀드리면요. 기존에 이제 AI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클라우드랑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온디바이스 AI는 그 기계 있죠.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기계 안에 클라우드나 인터넷 연결 없이도 가능한 그런 AI다,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장적인 게 바로 리노공업인데 또 중요한 거 이런 점으로 우리가 이제 하반기 때 온디바이스 AI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공략해 볼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로는 아이폰 16이 나온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에 탑재되는 반도체들이 있는데 이 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아이폰 16이 새로 나오면 옛날에 있는
그 구닥다리 반도체들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반도체들을 또 투입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반도체 8공정 있죠. 8개 공정 중에서 테스트, 7공정대가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를 할 때 뭐 수율이라던가 이런 걸 체크를 해요. 정상적인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반도체 테스트 소켓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반도체 테스트 소켓으로 검사하는 거. 이게 바로 리노공업이 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을 없애고 완벽하게 보다 정확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리노공업 정말 지금 하반기 때 아이폰 16 그리고 앞으로 날 이번에 갤럭시 언팩도 했잖아요. 이런 것들 새로 핸드폰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주기가 짧잖아요. 컴퓨터는 우리가 한번 사면은 뭐 5년, 10년 쭉 가져가는데 스마트폰은 뭐 2년에 한 번씩 바꾸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 나오고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리노공업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으로 아주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한번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이 눌림목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으면은 5월 7일 날까지 올랐다가 한번 좀 눌렸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양상들이었는데 이 종목에 눌려가지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이다 예상하고 들어갔던 거죠. 자, 그리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점에서 약수익으로 팔고 나왔고 제가 봤을 때 오늘 보합권으로 끝났는데요. 이게 지금 앞으로 좀 증시가 어떻게 될지 약간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눌린다. 뭐 23만 원 선까지 눌린다. 이러면 다시 한번 재진입도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아이폰 16이 나오면서 기대주로 또 리노공업 뽑히고 있습니다. 이 종목 조금 더 눌렸을 때 다시 재매수 가능하시고요. 23만 원에서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고수님의 공략주 두 번째 종목으로 7월 4일에 공략한 퓨런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23,050원에 진입하셨고요. 수익률 현재 5.2%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8,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만 원에 잡아주셨습니다. 자, 퓨런티어 역시 5% 넘는 수익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갈 수 있을 종목일지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자율주행차랑 굉장히 관련이 깊죠. 그래서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서 이 종목도 좀 어느 정도 같이 갔던 그런 궤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전기차와 바로 자율주행차가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석유로 가는 자동차에는 그 자율주행차가 잘 안 돼요. 하지만 전기차, 어쨌든 전기 관련된 신호가 있어야 자율주행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가는 게 바로 퓨런티어의 자율주행차다. 그래서 테슬라가 전기차도 1등이지만 자율주행, 전 세계 이 자율주행 자동으로 운전에 손 안 대도 가는 그 자율주행으로도 1등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 점들에 따라서 뭐 간밤에는 테슬라가 좀 많이 급락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 이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을 하고 있어요. 그 자율주행에 중요한.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자동으로 자동차가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손을 안 대도. 자,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호 파악을 해야 되죠. 신호등을 보고 체크,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또 사람인지 강아지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벽이 앞에 있는지. 그래서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는 게 바로 퓨런티어다. 이쪽으로 국내 1인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저는 이제 매도를 좀 치고 나왔는데 다시 한번 진입을 노려볼 만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은 7월 10일 날 이때 어느 정도 팔고 나왔고 지금 다시 눌렸어요. 저희가 이제 매도하고 나온 뒤로 다시 한번 눌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음봉이 나왔고 또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또 양봉이 나왔거든요. 7월 12일 날. 자, 그런 점들 봤을 때 이 박스권 하단을 유지해 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1,000원 초반대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재진입을 재매수를 한번 노려보신다면은 이 종목 또 자율주행으로 신나게 달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퓨런티어 같이 살펴봤습니다. 5%의 수익 보고 매도 후에 현재 눌림 구간에 있습니다. 만약에 21,000원 구간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봐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님의 종목들 같이 살펴봤는데요. 고수님의 히든 종목 방송 말미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세나의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송범선 고수님과 같이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수님의 종목에 이어서 세나가 오늘장 추출해낸 세나의 추천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실적 85점으로 24년 6월 기준 매출액 12조 7,800억 원 기록했고요. 모멘텀 85점 나왔습니다. 자, 차트는 80점, 수급 80점으로 외국인 기관 매수세 있고요. 신호강 도 90점, 종합점수 84점 기록했습니다. LG화학 지금 접근해도 좋을 종목일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 지금 접근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2차 전지가 올해 상당히 상반기 때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차 전지도 여러 가지 달랐습니다. 2차 전지 중에서도 뭐 대주전자 재료 이런 종목들은 그냥 막 치고 올라갔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주전자 재료는 실리콘 음극재였다. 또 PNT 뭐 이런 종목들 분리막 이런 것들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여기 더불어서 뭐 전액 이쪽이 또 좋았죠. 엔캠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덕산 테코피아 이런 종목들 전액 기업으로서 상당히 좋았는데 그러면 2차 전지 안 좋았던 게 도대체 뭐냐? 바로 뭐냐면은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근데 아쉽게도 이 LG화학이 양극재 쪽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LG화학이 양극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소재 그리고 뭐 원통형 배터리 뭐 등등 많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종합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 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쪽으로 석유 쪽으로도 계속해서 옛날부터 하던 거 있죠. 그쪽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수익성은 잘 나오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이제 자회사죠. 자회사로서 그쪽에서 수익이 연결 재무제표에 잘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이 올해 상반기 때 뭐 전액이라던가 아까 뭐 엔캠, 덕산 이런 것들 그리고 PNT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좋았잖아요. 근데 양극재만 못 갔단 말이에요. 다들 잘 나갔는데. 그래서 양극재가 이제 하반기 때 연말로 가면서 한번 이 순환골이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증시에서는 대형주가 좀 주저앉고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이런 순환의 흐름처럼 양극재 시간이 다시 한번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 2차 전지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다 중요하죠. 어느 게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지금 2차 전지 양극재가 좀 조정받는 거는 이 리튬 가격이 작년 상반기 때 고점 피크를 찍었다가 약간 조정받는 이 점 때문이거든요. 근데 리튬 가격 역시 원자재로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가는 보시면 항상 상승하잖아요. 물가 뭐 먹거리 물가가 상승하고 금값도 옛날 몇백 년 전 금값보다 지금 훨씬 많이 올랐듯이 자, 그런 겁니다.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리튬도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이기 때문에 이 가격도 올라가면 양극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것을 올해 연말 정도, 하반기 11월, 12월 정도로 내다보고 있고 그걸 미리 한번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타이밍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LG화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차트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눌렸어요. 자, 그래서 그런 아까 리튬 가격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었던 거고 이제는 우리가 좀 준비를 해보자.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름대도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구름대 위로 상방이 날아오를 그런 시점이 좀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LG화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관점 보면서 한번 투자 고려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 현재 가격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같이 주가도 하락했는데요. 좀 반등할 기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기대해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이어서 세나의 추천주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주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오늘 시장 0.13% 상승했고요. 실적은 75점 기록했습니다. 24년 6월 기준 매출액 18조 4천억 원 기록했습니다. 모멘텀 85점으로 포스코그룹 현재 2조 원의 자사주 소각할 것이다 라는 뉴스 나왔습니다. 차트 85점, 수급 90점으로 외국인 2거래일째 연속 매수세 있고요. 기관도 들어왔습니다. 자, 신호강도 85점, 종합점수 84점 기록했는데요. 우리 포스코홀딩스는 고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LG화학과 같은 개념이에요. 결국은 포스코홀딩스 역시 2차 전지 때문에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고 2차 전지 때문에 엄청나게 오래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스코홀딩스 다시 한번 추세가 살아나는 분위기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튬 가격이 이 물가 상승에 따라서 나중에는 언젠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이고, 또 중요한 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요, 그 리튬 호수를 갖고 있어요. 저기 중동 쪽에 뭐 땅을 샀는데 그쪽에서 리튬 호수가 어마어마한 그 부지가 발견됐거든요. 정말 대박이죠. 그거 있는지 알고 산 게 아니라 그냥 땅을 샀는데 몰랐는데 그냥 발견됐습니다. 이거 벌써 몇 년 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게 바로 포스코홀딩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런 가격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2차 전지는 2차 전지로 뜨기 시작한 건 2년, 3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 여러분들 뭡니까, 포스코는? 철강. 철강의 1인자예요. 전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 이거를 몇십 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철은 우리 전 세계 글로벌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거죠. 바로 옛날에 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철은 모든 물건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뭐 건물을 지을 때도 철근 구조물이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철판으로 만들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로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가 전 세계 철의 1인자인 이상 이 회사가 바닥을 찍으면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철근 가격 역시 올라갑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서. 자, 그렇게 리튬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철근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35만 원 찍고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 바로 구름대를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7월에 이제 고점을 찍었다가 이렇게 반토막이 났어요. 네, 반토막. 하지만 주가는 반토막이 났지만 기업 가치는 반토막이 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그때보다 바로 2023년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실적 가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는 다시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역시 우리 LG화학과 같이 현재 저점 구간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 있으니까요. 우리 고수님과 같이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세나의 추천주 볼 텐데요. 마지막 종목은 영업무역입니다. 영업무역 실적 75점 기록했고요. 24년 6월 기준의 매출액 8,763억 원 나왔습니다. 모멘텀 80점으로 의류주 하반기에 기대감 있고요. 차트 85점, 수급 80점으로 기관이 6월 말부터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신호강도 85점, 종합점수 81점 나왔는데요. 우리 영업무역 좀 기대해봐도 좋을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해외 브랜드, 아웃도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다루는 회사죠. 그래서 저는 의류주를 현재 굉장히 좋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영업무역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전반적인 의류 기업들 다 좋게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한섬이라던가 그리고 F&F 이런 기업들 있죠. F&F 홀딩스. 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완전히 바닥권이거든요. 그래서 PBR이 대부분 0.5가 안 됩니다. 자산
평가에서 자산보다 기업 주가 수준이 시가총액 수준이 1도 안 되는 0.5도 안 되는 기업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옷은 계속해서 꾸준한 수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계속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의식주가 있잖아요. 의식주는 우리가 필수잖아요. 그래서 이 옷을 관련된 기업들은 항상 꾸준한 수요가 있다. 그리고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40개가 넘는 아웃도어 해외에서 브랜드를 따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눌렸다가 지금 어느 정도 반등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뭡니까? 이 구름대 일목균형표상 구름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여기서 지금 증시가 오늘 많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OEM 관련해서 굉장히 이 회사가 또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류 관련된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지금 수익성을 긍정적으로 창출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 때는 뭐 사실 영어무역도 좋은데 영어무역뿐만 아니라 한섬이라던가 FNF 홀딩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보시면 어느 정도 살아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의류주 투자 긍정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새나이 추천주 고수님과 같이 짚어봤습니다. 시장은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 새나이 추천주들은 모두 다 상승 마감해 주었는데요. 시장 하락 마감했지만 또 상승 마감해줬던 이런 새나이 종목들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새나이 추천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송범선 고수님과 매매 전략 세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희 프로그램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고수님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히든 종목 힌트만 드리고 있는데요. 자, 고수님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기판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기판이 뭐냐? 요즘 유리기판, 글라스 기판에서 굉장히 핫한데요. 제가 피롭틱스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유리기판으로 엄청나게 핫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막 상승도 나오고 했는데 오늘 지금 보시는 기업은 피롭틱스는 아니고요. 피롭틱스보다 더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은 유리기판이 지금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좋아요. 꿈의 가치나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두께도 얇아지고 전력 효율도 30% 이상 감축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미래의 얘기예요. SKC가 사실 이런 유리기판 쪽으로 강자인데 이 친구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2025년 이후로나 양산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기판 그러면은 이 반도체 기판 있죠. 회로 기판. 이거는 플라스틱 기판을 대부분 다 써요. 그리고 당장 내년에 양산이 들어가더라도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양산 들어가도 이게 100% 이걸로 바뀐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안정성 면은 어느 정도 이게 확보해 놨다. 플라스틱 기판이. 그게 바로 인쇄회로 기판 PCB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겁니다. 이 PCB 기판. PCB 아주 좋은 거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반도체는 모든 반도체에 다 투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지금 1등 기업입니다. 이 PCB로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은 1등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을 꾸준하게 창출하고 있다는 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에 이걸 보시면은 주요 주주 상황, 국민연금이 8.45% 들어가 있어요. 국민연금 그러면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고 미래 성장성이 높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보통 나오려면은 5% 이상 돼야 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5%가 안 되면은 공시를 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8%는 갖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근데 한번 적자 쳤다가 다시 한번 흑자로 돌아서죠. 자, 이런 것도 좋고 중요한 거는 뭐 매출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꾸준하게. 자, 그리고 부채 비율이 31%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저렴한 작은 부채 빚을 지고 있고 유보율이 3000% 넘어가다 보니까 이 현금 흐름이 아주 좋다. 이 점을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여기 구름대가 있어요.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지금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쳐놨죠. 제가. 자,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좋은 상승 전환의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핵심인 이 기판, 인쇄 회로 기판 이 중에서 1등 기업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에 한번 집중하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판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외국인 팔자세에 2,850대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했고요. 두 번째로 고세 공약주로 오늘 리노공업과 퓨런티어 5% 수익률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세나의 선택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 모멘텀 살아있는 LG화학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고수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감사합니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